손흥민을 막은 남자, 조성환 감독의 페르소나,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의 핵심, 동료미 김동민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수 김동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팀 K리그와 토트넘전 출전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교체 투입하신 지 네. 5분 만에 네. 레드카드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난 무조건 손흥민 선수를 꼭 막아보고 싶다 그런 목표가 가지고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스루 패스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손흥민 선수하고 동일 선상으로 뛰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저를 좀 앞질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그 때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공격수의 어깨를 살짝 뒤로 빼거든요, 손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공격수들은 뒤로 빠져서 이렇게 속도가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파울이라고 이렇게 멈춰서 이야기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냥 이거를 어깨를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해서 이걸 따라가 마라 이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좀 K리그 대표를 해서 왔고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따라갔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또 하필이면 운이 안 좋게 제 발에 넘어졌어요. 아, 발에 걸린 거죠? 내가 건 게 아니라 그냥 걸려 넘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PK겠다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된다.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내 가족들도 오고 지인분들도 다 보러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또 저 때문에 또 이제 경기가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해서 저는 빠르게 쿨하게 머쓱 얘기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쿨한 마음으로 나오셨네요. 진짜 쿨했지만 한편 마음의 상처가 좀 컸죠. 네.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경합 과정에서 퇴장을 당하셨고 네. 몇몇 극성 팬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에 좀 시달리셨어요. 네. 솔직히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좀 위축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네. 좀 그러진 않으셨나요? 위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 전에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나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인스타그램 비공개를 돌릴까?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이미 그런 상황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안 돌리고 가셨는데 안 돌리고 이제 해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핸드폰에 갑자기 인스타그램 알람이 후루룩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댓글도 보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온 것도 봤지만 그렇게 뭐 타격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뭐 19년도 때 좀 인천에서 퍼포먼스가 안 좋았을 때 또 비난도 많이 당했고 비판도 많이 당해서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또 멘탈이 세졌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네. 경기 종료 이후에 혹시 네. 손흥민 선수와 따로 뭐 말씀 나누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가서 죄송하다, 괜찮으시냐 이랬는데 괜찮다, 크게 다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딱 끝났어요. 네. 사진 찍으셨습니까? 무조건 찍어야죠. 무조건 찍어야 돼, 진짜. 네. 욕 먹더라도 찍어야 돼요, 무조건. 네. 인스타그램 올리셨어요? 무조건 올렸죠. 무조건 올려야 돼, 이거. 자, 어찌됐든 네. 정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네. 뭐 세계적인 팀과 네. 경기를 좀 치러보셨어요. 네네.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는지. TV로 이제 토트넘 경기도 봤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경기를 뛰어보고 봤지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TV하고는. 전반전에는 이제 벤치로 시작해서 경기를 봤는데 저는 이제 에릭 다이어 선수가 좀 인상 깊었죠. 왜냐면은 또 그 선수가 3백의 가운데였고 또 내 포지션이랑 또 비슷했고 또 그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그냥 하프라인에서부터 치고 와서 2대1 받아서 마무리 왼발로 자기 주발이 아닌 그거의 임팩트가 가장 컸죠. 그리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해리 케인 선수의 그냥 원샷 원킬 저런 마무리 능력, 역시 이런 선수들은 몇백억 하는 선수들이 아니구나. 마침 그 경기가 끝나고 김상식 감독님도 그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의 골 결정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많이 다르던가요? 좀 약간 좀 해리 케인 선수는 내려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슈팅을 하기 위해서 그 공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랄까? 네, 빈 곳으로 치고 가서 그냥 떡밥을 던져서 그냥 슈팅을 때리는. 네.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좀 대처를 그래도 네. 하실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생기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보다 퇴장 그 경험을 그거를 경험 삼아서 퇴장하지 않도록 리그에서 퇴장 당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었고 또 이제 중학생 때도 경기를 많이 봤고 또 숭이 경기장으로 옮겨갔을 때도 이제 경기를 봤었는데 그 직관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보고 싶다. 이 경기장에서 내가 이 팀으로 들어와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좀 강했어요. 또 우리들이 또 연고지 그런 게 강한 게 있잖아요. 또 태어난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가서 뛰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테스트생 그런 걸로 거쳐가지고 왔을 때 너무 좋았죠. 이게 프로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 그 팀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서 꼭 내가 살아남자. 저는 맨 처음에 중앙 수비를 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앙 수비로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중앙 수비도 보고 또 팀이 지고 있을 때 공격수로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드필드도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백으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좌우측을 가리지 않고 뭐 풀백이나 윙백 등으로 이제 출전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방금 이제 선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력은 굉장히 준수하다. 반대로는 공격 쪽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런 평가를 좀 들으셨을 때 본인이 좀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했죠. 내가 부족한 게 공격적인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초등학교 때부터 중앙 수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는 수비력이야. 그러니까 수비만 배웠는데 풀백에 옮겨가니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죠. 수비에 힘을 많이 쏟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힘을 쏟았는데 공격까지 나가야 되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부족한 걸 많이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수를 또 많이 못 뛰게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공격력이 약하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또 중거리 능력도 있으시고 이 수원 삼성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데뷔골 넣으셨을 때 원더골 아니었나요? 그렇죠. 원더골이었죠. 원더골이지. 그 2019년인가? 그쵸? 그때 2018년도였어요. 18년도인가요? 그때 인천 유나이티드 올해 골 선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서 중거리 능력은 아직 자신이 있으신 걸로? 중거리 능력은 있죠. 그 기회가 안 올 뿐이지 언제든지 온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무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단 입대했던 첫 시즌은 단 한 경기도 못 뛰셨고 그 다음 해에도 10경기밖에 뛰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진짜 입대에서는 좀 다른 선수로 진짜 개가천선하는 그런 선수로 다 하고 싶어서 진짜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를 거치고 자대를 와서 운동을 하는데 바로 자체 경기를 뛰었어요. 하필이면은 이제 제가 크로스를 막다가 발목이 이제 돌아갔거든요. 한 3달 쳤죠. 꽤 큰 부상이었네요. 그렇죠. 또 그래서 쉬다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하는데 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탈장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달을 또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막바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0경기 출전으로 끝났고 2021년도죠. 그때는 이제 김천상무로 다시 태어나고 K2로 내려가서 리그를 준비했는데 이제 저희는 승격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나. 제대하고 나서 이번 시즌이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인천 수비의 핵심으로 김동민 선수가 떠올랐어요. 기존에 뛰셨던 이제 좌우 풀백이 아니라 센터백의 좌우 스토퍼나 혹은 스위퍼로서 출격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21년도에 전역을 하고 11월 달에 전역을 하고 이제 인천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연습 경기를 뛰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너 윙백도 볼 수 있고 중앙 수비도 보는 거 안다. 근데 너 어디 볼래?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 수비를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제가 스스로 중앙 수비 보고 싶다. 제가 상무에서 FA컵 할 때 대구전이랑 했을 때 제가 3백을 처음 써봤어요. 근데 했는데 이거 재밌다, 할만하다. 내가 수비력이 강점이니까 수비만 할 수 있고 하니까 더 돋보이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전역해서도
인천에 가서도 수입백을 보고 싶다, 중앙수를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앞서 선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중앙 수비수 센터백을 보기에는 네. 신체 조건이 네. 키가 크다거나 네. 체격이 좋다거나 하시진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 네. 센터백으로서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활동량. 일단 활동량. 풀백을 봤기 때문에 활동량도 있고 또 스피드도 느린 편도 아니고 성문 있을 때 에드가 선수 헤딩 제가 다 땄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점프력에 또 자신이 있었고 괜히 칸나바로가 키가 작지만 수비력을 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 키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천의 칸나바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동료미보다 동나바로가 좋아요. 자, 이번 시즌 이제 센터백, 3백의 왼쪽, 오른쪽 혹은 중앙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조성환 감독님이 네. 특별하게 주문하시는 전술적인 역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위치마다 다 다른데 제가 완전히 중앙에 섰을 때는 이제 양쪽 스위퍼 선수들을 이제 디카바를 많이 해줘라. 네, 디카바를 많이 해주고 또 너가 리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너가 볼 배급에 있어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된다. 또 이제 양쪽 사이드로 갔을 때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해도 되고 또 공격적으로 수비해도 되고 네,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조성환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네. 인천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조성환 감독님의 전술 철학을 김동민 선수가 바라봤을 때 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선수들을 좀 휘어잡는 어느 감독님은 선수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감독님이 있다면 감독님이 약간 좀 꽉 잡는 축구적으로 좀 더 전술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파워풀하고 스피드 있는 파워풀한 수비 또 스피드 있는 공격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를 받고 그런 전술을 행하면서 인천이 네. 이번 시즌 최소 실점 네. 2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21실점인가로 2위, 단독 2위일 거예요. 그래서 1위 하겠습니다. 1위. 최소 실점 팀으로 만들겠다. 네, 무조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항상 저희가 이번 시즌 슬로건이 무조건 아침을 나가자. 저하고 코칭 스태프, 구단 직원분들, 선수들 모두 다 아직 저희가 5위지만 좀 더 분발하고 더 열정을 더 끌어올려서 진짜 아침을 나갈 수 있는 순위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또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돌아오는 3라운드 때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서 순위를 끌어올리자. 제가 항상 인천에 있을 때 하위권이었어요. 지금은 또 한창 저희가 3위, 2위 했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무조건 저 위치에 그대로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도 강하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인 목표도 아침을 꼭 나가고 싶은 순위. 이 사실 인천이 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별명 중에 하나가 네. 뭐 생존왕, 잔류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의 성적대로만 간다면 네. 정말로 아침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그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해야 되겠죠? 저희 팀원들이요. 안 걸리시네. 저희 팀원들. 알겠습니다. 전체가 다 힘써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특히 누가 힘써야 될까요? 감독님. 아, 네. 저는 좀 낮춰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